자, 어제 이 패턴을 다 떠났어요. 오늘은 그 다음 날이고요. 이제 재단을 해 들어갈 건데, 제가 방금 촬영이 좀 한 2시간 늦어졌는데, 오는 길에 주문 제작하러 오시는 손님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현빈을 본 거예요. 우리 공방 앞에서 딱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경을 하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참 좋네요. 현빈도 보고 주문 제작도 받고 촬영도 하고, 그래서 기분 좋은 김에 요 어제 패턴 뜬 걸로 어제 이 파란색 쓴다고 했는데 2개 만들어 볼게요. 이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예전에 생파 세일, 그 사장님 세일하실 때 몇 장 사놨던 거 중에 남아있는 게 있네요. 근데 딱 봄 컬러고 해서 외피는 이제 뭐 이색 썼으면 내피는 이렇게 쓴다든지, 내피 이거 썼으면 외피 이거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크로스 해가지고 써볼게요. 대박, 현빈 잘생겼어요. 비율이 갑이던데요. 기분이 좋습니다. 자, 닷지랑 이런 거 일단 제껴놓고 피가다로 가죽을 재단을 하고, 그 다음에 피가다로 보강제 같은 거 재단하고, 여기 보면 여기 가죽 한 장, 본텍션 한 장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대로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데 보면 살짝씩 스크래치가 있어요. 살짝씩. 이런 부분은 좀 피해서, 외피에 좀 예쁜 부분은 이런 거 좀 피해서 뜨시고,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뭐 약간 옆판이라든지 뭐 잘 안 보이는 거 있죠. 이 옆날개나 아니면 밑판 이런 거 뜰 때 이렇게 가려서 넣어주시면 돼요. 버리기 아까우니까. 시계줄이나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보이는 부분이니까. 아니면 보통 이제 뭐 손잡이 같은 거 있죠. 가방 손잡이 같은 거 뜰 때 손잡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아래쪽 부분에 약간 보강이 뒤쪽에 필요하다, 안 보이는 부분, 아예 보일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 할 때, 그럴 때 이런 거 써주면 돼요. 크리스페가 보면 되게 색감이 예쁘잖아요. 이거 자꾸 꺼지지. 이게 자꾸 크리스페가 색감이 되게 예쁘죠. 보통 이제 유명해진 게 에르메스에서 버킨이나 켈리 같은 애들한테 외피를 악어로 쓸 때 내피를 이 크리스페로 쓰는 거예요. 얘가 묘미나 이렇게 좀 그 외피 부분이 스크래치에도 강하고 색감도 너무 예쁜 게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개발을 해서 쓰는 거 썼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크리스페입니다. 이 가죽도 보면 뒤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게 보풀 같은 게 별로 없고 이렇게 되게 일정하게 돼 있죠. 좋은 가죽 가를 때 뒤를 보시면 좀 더 쉬워요. 뒤가 이렇게 뭔가 그런 모공이라든지 아니면 털의 그런 일정한 부분, 그리고 만져봤을 때 외부 좀 나쁜 질이 떨어지는 가죽들은 이렇게 외쪽으로 갈수록 막 이 밀도감 같은 게 떨어져요. 그 가죽의 밀도감 있죠. 쫀쫀할수록 좋은, 뭐 바레니아나 이런 애들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장을 봤을 때 되게 쫀쫀하고 밀도감이 높죠. 그러면 그런 걸 뒷면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앞면은 이제 앞면 보고 딱 아는 사람들은 좀 오래 하신 분들이고, 처음에 이제 가죽 사러 가셨을 때 좀 이게 좋은 가죽이라고 하는데 좋은 가죽이 맞나 싶을 때는 뒤를 한번 싹 돌려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빛에 비춰서 위에서 딱 보지 말고 이렇게 살짝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스크래치가 되게 잘 보여요. 옆으로 보면. 그리고 모미감 이런 것도 옆으로 봤을 때 훨씬 구분하기가 쉽고요. 빛의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 일단 가재단을 해놓고, 외피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외피가 이렇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외피를 딱 해서 챙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해주는 거예요. 가방 같은 거 할 때는 제일 큰 부분, 앞뒷장 있죠? 그런 거 한번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작은 부분, 작은 것일수록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 순서대로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모질할 수가 있거든요. 작은 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밑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한 세트씩만 해주면 돼요. 2개 만들 거니까 만들어서 색깔만 바꿔치기 해주면 되죠. 이거는 이렇게 뜰게요. 옆날개는 6장씩이나 되니까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죽 결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품이라서 가방 같은 경우는 그 결이 중요해요. 늘어나는 결과 늘어나지 않는 결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만들었을 때 볼륨감 같은 거에 엄청 그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짜투리 부분에 하나, 둘, 이렇게 될까요? 갑시다. 가죽은 로스를 줄이는 자, 이렇게 가죽 재단은 끝났어요. 이따가 정리해서 좀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보강재 자를 거예요. 요거는 이제 외피 피가다로 자를 거고요. LB예요. LB 0.4mm 정도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적당한 두께를 써야 돼요. 본텍션이 조금 하드한 거라고 하면 얘는 좀 더 부드러워요. 이 레더보드라고 해서 그래서 LB라고 부르거든요. 좀 가죽 가루를 이렇게 압착시켜서 만든 건데 이 LB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색깔은 이제 보통 요런 색이랑 요런 이제 그 똥색 같은 회색이랑 이렇게 나뉘는데 요 어떤 분들은 회색이 좀 더 질기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색깔별로 가죽을 좀 밝은 걸 쓸 때는 이렇게 밝은 색을 써주시고 좀 어두운 색깔 쓸 때는 이 회색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칸막이도 그때 여기까지만 보강재는 여기까지만이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이렇게 LB를 똑같이 4장씩 8장 잘라줄 거고요. 얘는 0.25mm예요. 얼마 전에 피오리 사장님이 가져다 주셨는데 제 뱀피를 사오는 곳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양심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는데 따로 청탁 같은 걸 받은 적은 없습니다. 얘는 0.25mm는 랩피 피가다로 잘라줄 거예요. 이것도 이태리에서 직접 사오셔가지고 한번 써보라고 갖다 주셨는데 오늘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두 장을 잘라주겠습니다. 굉장히 얇아요. 0.25라서 거의 어느 정도라고 얘기해야 되지? 보강제에선 잘 볼 수 없는 약간 자보루 같이 얇은데 훨씬 부드럽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두 장 랩피 피가다로 잘라줄게요. 향이 되게 좋네요. 이게 보관을 잘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향이 되게 좋아요. 아무튼 현빈을 봐서 그런지 굉장히 뭐가 많네요. 그 무늬도 많고 개탄날이네, 개탄날. 유명한 연예인 꿈에 나오면 좋다던데 직접 봤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랩피 피가다로 똑같이 잘라줄게요. 이런 건 빨리빨리 넘길 테니까 편하게 보세요. 자, 이렇게 PR을 다 했습니다. 왕창 두 개를 다 해서 이제 접을 수 있는 곳은 이렇게 접을 정도까지 PR을 했고요. 그리고 보강제 같은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PR을 살짝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 본딩을 해볼게요. 일단 이제 합체를 하면서 지금 파츠가 거의 한 개당 30 몇 장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지갑 하나당 이제 파츠를 줄여나가면서 본딩을 해주면서 점차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거는 어차피 많으니까 겹쳐서 PR 한 반대쪽에 본딩을 살살살살 해줄게요. 이거의 맹점은 반대쪽은 겹치지 못한다는 거. 그래도 하나라도 줄여보자는 마음에 이렇게 겹쳐서 한 1cm 정도씩, 정확히 8mm 정도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중간에 이 사이즈가 중간 칸막이, 이 사이즈가 뒤에 카드 케이스, 카드 포켓 되는 부분이고요. 피가 달아도 재단을 잘 해놓으면은 본딩 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전체 폰딩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는 굳이 전체를 다 폰딩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보통 전체 폰딩 하는 게 많지는 않죠. 피할한 지금 피가다로 패턴 해놓고 이렇게 해서 가죽 쪽에서 이렇게 붙여줘요. 꼭. 이런 식으로 결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약간 볼록한 이 부분에 가죽이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은 안쪽에다 해주고 본딩은 바깥쪽에 해서 가죽이 이쪽에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 표면이 볼록해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도장 다 붙였어요. 됐고 이제 안감, 카드 안감 본딩 해볼게요. 요건 일단 해리할 위쪽만 본드를 먼저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얘네는 반은 앞쪽에다가 해주고 반은 뒤쪽에다가 해주시면 돼요.
이유는 이따가 붙일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얇은 안감 같은 거는 벽쳐서도 충분히 바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쪽이 아까 여기 바른 얘는 이제 뒤쪽에 발랐죠? 피가다 할 때 이제 그 재단을 잘 해놓으시면 딱 꺾어지는 이 부분에 여기다가 딱 붙이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에 펀딩 해가지고 말라야 잘 붙으니까 위에서 가만히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쪽도 반대쪽도 발라놓고 할까요? 이렇게 했고, 이제 이 부분에다가 아까 얘네를 왜 하나는 이렇게 앞쪽에 바르고 내장은 뒤쪽에 발랐냐면, 이렇게 있을 때 중간에 얘가 들어가고 뒤에 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붙여지는 건 앞쪽이 보여야 되고, 이렇게 이쪽에 보여지는 건 이쪽이 앞쪽이 보여야 되니까, 이건 상관없었네요. 이 포켓이 많을 때는 앞뒤가 붙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는 상관없었어요. 무효. 얘는 안 발랐으니까. 일단 앞쪽에 바른 걸 여기다 붙여볼게요. 여기도 끝에 딱 맞게 붙여주면 됩니다. 꺾어지는 부분에. 재단이 제일 기본이 되는 이유예요.
이렇게 했고 붙여주고요. 네, 이건 본딩을 하는데요. 벌써 반이 줄었어요, 반이. 이렇게 됐고 여기도 본딩은 8mm씩 하기 전에 고발포를 그려놔요. 얘도 중간에다가 고발포가 붙여질 부분을 그려놔요. 인솔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인솔이랑 고발포 조금 다른 게 고발포가 약간 부드러워요. 이게 인솔은 훨씬 밀도가 촘촘하고 많이 튕긴다면 고발포는 조금 덜 해요. 이 스펀지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덜해요. 이걸 붙여볼게요. 여기를 그리는 이유는 고발포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 성질이 있어서 딱 맞춰서 붙여서 조금 이 좀 모질하죠? 그럼 여기서 살짝 밀려서 붙여주는 거예요. 밀고 밀어서 보통 밀지 않는데 이 고발포는 약간 늘어나는 성질이 있으니까 살짝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PR 한 거에 이제 본딩을 다 했어요. 이거는 칸막이 부분이고 얘는 이제 여기 이렇게 제일 앞쪽에 들어가는 부분,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붙여주고 이 부분이 이렇게 겹쳐질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될 거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형으로 이렇게 놓고 한꺼번에 재단해 줄 거예요. 붙여서.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붙이고 요거 하나 이거랑 또 이렇게 붙여서 기본형으로 잘라줄 거고, 그러니까 여기 3면이 좀 잘라지겠죠? 이렇게 3면이 이쪽 3면이 잘라져서 이렇게 넣어서 이 포켓이 하나 될 거예요. 그리고 옆에 날개가 이렇게 해서 얘가 칸막이 옆에 날개가 2개가 붙는 그런 형식이 될 거고, 그리고 얘는 이제 랩피 약간 이제 고벨포 넣어가지고 빵빵해졌죠? 이걸 또 기본형으로 잘라줄 거예요. 자, 닫지는 굉장히 정확하게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틀어지지 않아요.